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 그날 밤 건양가 사람들의 숨소리처럼 집요하게 따라붙었는데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도 심장이 가끔씩 꿀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한혜라가 내 핏줄이 건양그룹을 잇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순간 차정원은 그 말이 자신을 끌어올리는 선언처럼 들리다가도 동시에 자신을 또 다른 목줄로 묶는 주문처럼 들려서 입안이 바싹 마르더라고요.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지금은 이용하고 끝나면 심판한다를 반복해서 말해보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힘이 되기보다 죄책감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한혜라의 손을 잡고 모녀처럼 웃어야 하는 순간마다 차정원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졌던 어린 날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위로 얹히는 지금의 완벽한 며느리 가면이 겹치면서 차정원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손톱을 손바닥에 살짝 눌러보곤 했습니다. 그때 윤비서가 복도 끝에서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윤비서는 늘 한혜라와 진세훈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이라 표정 관리가 익숙해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차정원 사모님, 내일 오전에 검사 예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정원은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는데요. 유전자 검사요? 누가 추진하는데요? 윤비서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낮췄습니다. 주영채 사모님 쪽에서 먼저 움직였고요. 다만 부회장님께서도 따로 라인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윤비서가 말끝을 흐리자 차정원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주영채의 검사는 공포에서 시작된 칼이고 한혜라의 검사는 승계에서 시작된 칼이었습니다. 같은 칼인데 목적이 다르니 베일 사람도 달라지게 마련이었죠. 차정원은 윤비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윤비서, 오늘부터는 보고가 늦으면 안 돼요. 누가 먼저 결과를 잡느냐가 누가 먼저 죽느냐랑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윤비서는 순간 얼굴이 더 하얘졌고 그 하얀 얼굴 뒤로 윤비서의 계산이 굴러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윤비서는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남는 편을 찾는 사람이었고 그날부터 윤비서의 충성은 사람이 아니라 결과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었더라고요. 반면 진세훈은 그 밤에 집안에 있어도 마음이 집안에 있지 못했는데요. 진세훈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울렸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에게서 한 번도 따뜻함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진태석의 피라는 이유로 건양그룹 후계자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아니라면 진세훈은 무엇으로 남을까요? 진세훈은 주영채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들리는 걸 참아내려 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당신이 결단 내려. 그 말은 아내의 사랑이 아니라 아내의 생존 전략처럼 들렸고요. 진세훈은 차정원의 이름을 떠올리면 더 괴로웠습니다. 차정원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 아직도 몸속 어딘가에서 뜨겁게 끓는데도 이상하게도 차정원이 웃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들이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진세훈은 그게 미련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인지 구분이 안 가서 손가락을 떨면서 물컵을 잡았는데요.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세미는 그런 진세훈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철부지 재벌가 막내딸처럼 보이곤 하지만 요즘의 진세미는 가족의 이면을 보며 빠르게 커지고 있었는데요. 진세미는 진세훈에게 다가가서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검사 결과 나오면 아버지 성격상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진세훈은 쓴웃음을 지으려다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릴까봐 걱정하는 거야? 진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버리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필요하면 없애요. 진세미가 없애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진세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세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는데요. 오빠, 차정원 언니 편에 서는 게 무조건 착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빠가 아버지 편에 서는 건 죽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진세훈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를 배신해야만 한다는 걸 알아버렸고 그 사실이 진세훈을 더 조용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이 주영채는 소박이라는 단어를 입으로는 뱉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마음에서는 그 단어가 자꾸 커지게 놔두고 있었는데요. 주영채는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손톱으로 책상 모서리를 긁어버렸습니다.
주영채는 엄마 공난숙의 도움 없이는 불안해지고 동시에 엄마 공난숙이 너무 약해 보이면 더 불안해지는 사람이었죠. 주영채는 스스로에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진태석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진태석이 무서웠지만 그 무서움이 오히려 붙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영채는 진태석 쪽 라인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신호는 표면상으로는 검사 얘기가 새는 것 같아요 같은 보고였지만 속뜻은 제가 아버님 편이 될 수도 있어요라는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공난숙은 그 거래의 냄새를 아주 늦게 맡았습니다. 공난숙은 세무조사와 검찰 압박을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붙잡아 두고 있었고 한혜라가 던진 조건 때문에 더 이상 포식자처럼 행동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난숙이 완전히 무력해지는 타입은 아니었죠. 공난숙은 구실장을 불러놓고 조영란 요양원에 들락날락한 남자 신원부터 잡아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라 공난숙이 건양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보험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구실장은 부회장님 한혜라 쪽에서 장부 요구가 더 세졌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공난숙은 입술을 붉게 문지르며 웃어 보였습니다. 요구해도 다 줘. 다만 마지막 한 장은 내 손에 남겨. 공난숙의 마지막 한 장이 무엇인지 구실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질문하는 사람을 싫어했고 구실장은 살아남는 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날 새벽 홍 셰프의 식당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홍 셰프는 늘 건양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에서 모른 척하는 기술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미향이 먼저 와서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노민구의 이름을 아주 낮게 흘렸습니다. 조미향은 주하늘의 곁에서 움직이며 주상철 사건의 전말을 일부 알고 있는 조력자였고 홍 셰프는 조미향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제 또 누가 죽는구나 같은 예감이 들곤 했습니다. 홍 셰프가 물었습니다. 노민구가 왜? 조미향은 종이컵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는데요. 박경신이요. 박경신을 노민구가 잡아두고 있어요. 돈으로도 협박으로도요. 홍 셰프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박경신은 차기범의 결백을 입증할 마지막 열쇠 같은 인물이었고 그 열쇠를 노민구가 쥐고 있으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그 시각 차 안에서 조미향에게 받은 메시지를 읽고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아버지 주상철의 죽음을 파고들수록 공난숙의 비밀과 한혜라의 과거가 한 덩어리로 엉켜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죠. 정원 씨, 박경신은 지금 노민구 손에 있어요. 결과 나오기 전에 박경신이 입을 열면 DNA 검사보다 더 큰 폭탄이 먼저 터질 수도 있어요. 차정원은 잠깐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박경신이 입을 열면 차기범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고 그건 차정원에게 복수의 동력인 동시에 삶의 증명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실이 어떤 방향으로든 누군가의 칼날이 되면 차정원은 또 다른 피를 보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하늘씨, 박경신은 제가 잡을게요. 노민구는 협박으로 사람을 사는 타입이니까 박경신이 한번 흔들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는데요. 알겠어요. 근데 정원씨 무리하지 말아요. 지금 정원씨는 건양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동시에 칼을 맞을 수 있는 위치예요. 주하늘의 말은 사랑처럼 들렸지만 주하늘은 사랑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하늘은 투자회사 스카이퀘스천 대표로서 냉정했고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는 추격자로서 더 냉정했는데요. 주하늘에게 차정원은 연인이면서도 동시에 진태석을 무너뜨릴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였고 그 복잡함이 주하늘의 눈빛을 자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누군가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바로 안진아였습니다. 안진아는 건양그룹 디자인팀의 팀원으로 주영채의 신복이자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진아는 정원 씨가 요즘 바빠 보이더라 같은 말로 사람들 사이에 씨앗을 뿌리고 다녔는데요. 그 씨앗은 의심이라는 물을 먹으면 금방 자라나는 식물이었습니다. 안진아는 공난숙 쪽에도 주영채 쪽에도 때로는 진태석 쪽에도 유용한 정보를 흘려가며 자기 몸값을 높였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 도용 사건의 과거까지 슬쩍 꺼내서 차정원을 자극하려 들었습니다. 안진아가 조용히 속삭였죠. 정원 씨, 예전엔 영채 씨가 가져야 할 걸 뺏겼다고 울었었는데요.
지금은 영채 씨가 가져야 할 걸 지키려고 울겠네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차정원은 웃는 얼굴로 칼을 숨기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게 차정원의 생존법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차정원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차정원 안쪽에는 아직도 버려진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가 다정한 목소리로 정원아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차정원은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시큰해지곤 했는데요. 차정원은 그 시큰함이 모성애에 대한 갈증인지 복수의 타이밍을 재는 긴장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정원은 차기범을 떠올렸습니다. 차기범은 정원을 키워준 아버지였고 살인 누명으로 인생이 파괴된 비극의 중심이었습니다. 차정원에게 차기범은 친부보다 더 큰 사랑을 준 유일한 안식처였고 그래서 차정원은 진태석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차기범은 그 믿음이 너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차기범은 이미 진태석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었고 그 증거를 들고 움직이는 순간 다시 표적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차기범은 정원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견딜 수 없었죠. 차기범은 김성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김성희는 정원의 과거를 알고 있는 조력자였고 위험할 때마다 뜻밖의 도움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차기범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성희 씨, 정원이는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요? 김성희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범 씨, 정원은 멈추면 죽는 타입이에요. 근데 계속 가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차기범은 손이 떨렸습니다. 차기범은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왔고 딸에게만큼은 억울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현실은 딸이 자신의 억울함을 연료로 삼아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태석은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속으로는 이미 피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가 준비하는 이사회, 공난숙이 넘긴 장부, 차정원이 가진 USB, 그리고 주영채가 추진하는 유전자 검사까지 모두가 자기 목줄을 겨누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러 낮게 지시했죠. 내일 검사 막아. 황 실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는데요. 막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태석은 그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필요하면 누구든 희생시키는 괴물이었고 황 실장은 그 괴물의 손발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이미 진태석의 무대를 피로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준비가 어디까지인지 진태석조차 다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진태석은 동시에 한혜라도 경계했습니다. 한혜라는 건양그룹 부회장으로 겉으로는 우아하고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제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진태석과 한혜라는 권력 결혼으로 엮여 있었고 사랑보다 필요가 더 큰 관계였는데요. 한혜라는 진태석이 차기범을 살인자로 만들었고 정원이 진태석의 친딸일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엉키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혜라는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었고 공난숙을 사냥개로 만들어 진태석을 물어뜯게 하는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판에 공난숙은 억지로 올라탔는데요. 공난숙은 한혜라에게 장부와 명단을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태석을 물면 한혜라는 날 버리지 못해. 내 비밀이 한혜라 목까지 잠기게 만들 테니까. 공난숙의 비밀에는 주상철의 죽음이 얽혀 있었고 주상철은 주하늘의 아버지였습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이 그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하늘의 눈빛을 떠올리면 가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공난숙은 그 공포를 억지로 분노로 바꿔버렸고 구 실장에게 더 독한 명령을 던졌습니다. 조영란 연인, 이름 뽑아. 지문처럼 흔적 남긴 거 다 찾아. 구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예라고 답했는데요. 그 예는 충성이라기보다 생존이었습니다. 노민구는 그 생존의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민구는 주하늘의 비즈니스 라이벌이자 건양그룹과 결탁한 인물이었고 판이 커질수록 더 즐거워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노민구는 박경신을 붙잡아두고 진실을 팔아줄까 아니면 사람을 팔아줄까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요. 노민구는 박경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당신이 입 열면 돈이 들어오고 당신이 입 닫으면 목숨이 들어오지. 박경신은 그런 사람을 상대해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박경신은 핵심 목격자 혹은 결정적 증거를 쥔 인물이었고 차기범의 결백을 입증할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박경신은 겁이 많다기보다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누구 편에 설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박경신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겠죠. 이 판에서 진실은 누군가의 정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거래품이 된다는 사실을요. 주하늘과 조미향은 그 거래를 끊으려고 움직였습니다. 조미향은 홍 셰프에게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모아 노민구의 동선을 추적했고 주하늘은 돈의 흐름으로 노민구를 압박했습니다. 주하늘은 투자회사 대표답게 숫자와 증거를 다루는데 능숙했는데요. 주하늘은 노민구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고 노민구 라인을 조이는 방식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하늘은 그날은 노민구를 바로 치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노민구가 움직일 때마다 뒤에 누가 붙어 있는지 보고 싶어 했고 그 뒤에는 진태석이나 공난숙 혹은 한혜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조미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민구는 혼자서 이런 판을 벌리지 않아요.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시간을 벌어주고 누가 사람을 지우는지까지 봐야 해요. 조미향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조미향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상철의 죽음은 사고라는 말로 끝낼 수 없는 냄새가 난다는 걸요. 그 사이 건양가 내부에서는 검사라는 단어가 점점 사람들의 입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태석은 겉으로는 가족이 단단해지는 과정 같은 말을 뱉을 수도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황 실장에게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사실 밖.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요. 윤비서 라인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진태석은 윤비서를 다시 불러 차를 따라주며 다정한 척했지만 말끝은 여전히 칼이었습니다. 윤비서, 결과는 내가 제일 먼저 봐야 해. 윤비서는 네 회장님이라고 답했는데요. 그 답을 하는 순간 윤비서는 자기 목이 어디까지 잘릴 수 있는지도 같이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혜라 역시 윤비서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윤비서를 마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비서, 누구 편이니? 윤비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윤비서는 지금 사람 편을 택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기는 편이라는 모호한 말을 삼키고 부회장님 지시대로 움직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한혜라는 그 말에 미세한 떨림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한혜라는 윤비서가 완전히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필요하면 쓰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한혜라를 차정원은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가 자기를 딸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자기 위에 칼을 올려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진세훈은 결국 검사 이야기를 듣고 주영채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너 진짜로 할 거야? 주영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해야죠.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세훈은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쓰렸습니다. 주영채가 자신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용해서 버티려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세훈은 그 순간 차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차정원도 자신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영채의 이용은 차갑게 보였고 차정원의 이용은 이상하게도 살아보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진세훈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해하지 못한 채로 진세훈은 자기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발견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진세훈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준 건 분노였는데 분노가 빠지면 진세훈은 텅 빈 사람처럼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진세미는 그런 진세훈을 보며 주영채에게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진세미는 주영채와 묘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이었고 그 우호는 진세미가 가진 관찰 능력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진세미는 주영채에게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언니 검사 결과 나오면 언니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까요? 주영채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대신 책임질래? 진세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겠죠. 나는 책임질 일 없어요. 아버지가 책임지게 만들면 되니까. 주영채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을 겁니다. 진세미는 철부지처럼 보이면서도 아버지 진태석의 약점을 찌르는 방식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차정원에게 김성희가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정원아, 차기범이 움직이려고 해. 말려.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이 위험에 뛰어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차기범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고 더 잃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정원은 동시에 알았습니다.
차기범이 결정적 증거를 들고 움직이면 진태석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차정원은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차정원은 아버지의 안전과 복수의 성공 사이에서 또 한 번 찢어지고 있었고 그 찢어짐을 숨기려면 더 완벽한 가면이 필요했습니다. 그 완벽함을 시험하듯 안진아가 다시 한번 차정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안진아는 디자인팀에서 정원의 재능을 시기해왔고 주영채와 공난숙의 사주를 받아 정원을 곤경에 빠뜨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진아는 검사 얘기 들었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는데요. 차정원은 안진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안진아 씨, 그런 얘기는 조용히 해야죠. 소문은 칼보다 빨라요. 안진아는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문이 칼보다 빠른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라고요. 하지만 차정원은 안진아의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안진아는 그 틈으로 독을 밀어 넣을 테니까요. 검사 당일이 가까워질수록 공난숙은 몸 상태가 더 나빠지는데도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공난숙은 열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더 강해졌고요.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준비를 재촉했습니다. 조영란 연인, 이름만 알아오면 끝 아니야. 그 사람이 가진 것도 찾아. 구실장은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에 왔던 기록,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그 남자가 건양계열병원에 기부한 내역까지 확인 중입니다.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공난숙은 돈과 기록이 연결되는 순간 사람의 약점이 더 선명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공난숙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진태석이 세운을 이용해왔다면 세운의 혈통이 흔들리는 순간 진태석도 같이 흔들려. 근데 그 흔들림이 한혜라를 살리고 차정원을 올릴 수도 있겠지. 그럼 난 더 깊이 묶이겠네. 공난숙은 묶이는 걸 싫어했지만 지금은 묶여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한혜라는 그 묶임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에게서 받은 장부를 보며 숫자 하나하나를 읽었고 그 숫자들 사이에서 진태석의 목줄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계산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불러 손을 잡아주며 다정하게 말했는데요. 정원아, 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더 빨라져야 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원하는 핏줄은 저인가요? 한혜라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미소로 덮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그 말이 나오자 차정원은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내 딸이라는 말이 진심인지 도구를 고르는 말인지 끝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신이 차정원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는데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더 집요하게 증명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 집요함은 주하늘 쪽에서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박경신을 빼내기 위해 노민구의 거래를 뒤집을 판을 짜고 있었고 조미향은 그 과정에서 노민구 뒤에 황 실장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주하늘은 그 말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해결사였고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황 실장이 노민구와 연결되면 박경신은 단순히 협박당하는 게 아니라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조미향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박경신은 오늘 안에 빼야 해요. 조미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오늘 안에 빼면 주상철 사건도 같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주하늘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드러나는 순간 주하늘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주하늘은 이미 넘을 준비가 돼 있었고요. 주하늘은 낮게 말했습니다. 튀어나오게 해요. 숨겨서 썩는 진실보다 터져서 움직이는 진실이 낫습니다. 그 움직임이 건양가 안으로도 번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홍 셰프는 평소처럼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그날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홍 셰프는 황 실장이 들어오는 걸 보자 속으로 아, 결국 여기까지 오네 싶었을 겁니다. 황 실장은 홍 셰프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척하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미향, 오늘 왔었나? 홍 셰프는 웃으며 대답했겠죠. 손님 정보는 함부로 못 드리는데요. 황 실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면 되는 거지. 그 말에 홍 셰프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홍 셰프는 정보가 오가는 통로였고 통로는 언제든 막히거나 부러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경신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되자 노민구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노민구는 주하늘에게 우리 거래 좀 하자고 연락을 넣었고 주하늘은 거래는 싫고 진실은 좋아합니다라고 차갑게 받아쳤을 겁니다. 노민구는 웃었겠죠. 진실 좋아하는 사람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는데 주하늘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이미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이고 잃은 뒤에는 겁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주하늘은 노민구의 협박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확신으로 바꿔버릴 사람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조미향에게 박경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시켰고 동시에 김성희에게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김성희는 차정원의 편이면서도 때로는 주하늘에게도 필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김성희는 말했습니다. 하늘씨, 박경신은 돈보다 목숨 쪽으로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쪽으로 갈 겁니다. 주하늘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켜줄게요. 대신 박경신은 입을 열어야 해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당일 아침, 건양가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주영채는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나오면서도 눈가에 피곤이 남아있었고 그 피곤은 불안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말수가 더 줄어 있었고 그 침묵은 결단을 준비하는 사람의 침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혜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는데요. 우리 가족,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네. 그 말이 왜 그렇게 기괴하게 들리는지 진세미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삼켰을 겁니다. 진태석은 신문을 읽는 척하며 앉아 있었는데요. 신문을 넘기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태석은 지금 자신이 검사 결과라는 작은 종이에 목이 묶일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 인간이 처음으로 불안해하네. 차정원은 그 불안이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괴물은 더 쉽게 물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한혜라 옆에 서서 다정한 얼굴로 진태석을 바라보았는데요.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도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잠깐 바라보며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원아, 너 요즘 아주 바쁘더라. 차정원은 웃으며 대답했겠죠. 바쁠수록 안전해지더라고요, 명예회장님. 그 말이 예의 바른 인사처럼 들리면서도 진태석에게는 당신 목줄 준비 끝났어요. 같은 말로 들렸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차정원의 휴대폰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차기범이 아니라 박경신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박경신이 직접 전화할 정도면 이미 도망칠 길이 없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차정원 씨나 지금 노민구한테서 도망쳤어요. 근데 황 실장이 나를 찾고 있어요. 나 살려면 당신한테 가야겠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차정원은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경신이 정원에게 오면 차기범의 결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경신이 정원에게 오는 순간 황 실장은 정원을 치려고 들 겁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한 방에 끝내야 한다고 했던 주하늘의 눈빛이 머릿속에 선명해졌습니다. 차정원은 조용히 주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경신이 나한테 온대요. 황 실장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주하늘은 바로 답했을 겁니다. 정원 씨, 움직이지 마요. 내가 갈게요. 차정원은 잠깐 손이 떨렸습니다. 주하늘이 오면 안전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주하늘이 오면 주상철 사건까지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정원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주하늘을 믿고 싶었습니다. 차정원에게 주하늘은 유일한 안식처였고 거짓의 늪에 빠져 자아를 잃어갈 때도 잡아주는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윤 비서가 다급하게 차정원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는데요. 차정원 사모님, 검사실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예약된 곳이 아니에요. 차정원은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가 바꿨는데요? 윤 비서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명예회장님 라인입니다. 황 실장이요.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진태석과 황 실장은 검사 결과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검사 자체를 무대로 바꾸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대가 바뀌면 피도 바뀝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이미 뭔가를 눈치챘지만 표정은 우아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낮게 말했을 겁니다. 정원아, 지금은 흔들리면 안 돼.
차정원은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흔들려야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회장님. 진세훈은 그 옆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들었고 그 순간 진세훈의 마음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진세훈은 나는 진태석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를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수록 그 공포가 더 커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주영채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검사 결과 나오면 우리 관계도 정리할 거야. 누가 누굴 속였는지. 진세훈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진세훈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나도 속였고 너도 속였고 우리 모두 속였네. 근데 제일 큰 거짓말을 만든 건 아버지야. 진세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는 아버지 인형이 아니야. 그 순간 공난숙에게서도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에게 장부를 넘겼는데도 마지막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한 장이 없으면 공난숙은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에게 직접 연락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구 실장이 차정원 쪽에 흘려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회장님, 공난숙이 말합니다. 박경신을 먼저 잡는 쪽이 검사 결과보다 먼저 칼을 줍니다. 차정원은 그 말에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공난숙은 사냥개가 됐어도 여전히 이빨을 남겨두려고 했고 그 이빨은 결국 누군가를 물게 될 겁니다. 그게 진태석인지 한혜라인지 아니면 차정원 자신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였고요. 검사실로 이동하기 직전 황 실장이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 실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요. 그 작은 예의가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황 실장은 차정원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차정원 사모님, 길이 복잡하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정원은 웃으며 대답했겠죠. 황 실장님이 안내하면 목적지가 어디든 도착은 하겠네요. 황 실장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이야말로 도착의 의미가 꼭 생존은 아닐 수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하늘이 보낸 메시지가 다시 울렸습니다. 정원씨, 박경신이 지금 이동 중입니다. 노민구가 따라붙었고 황 실장 라인도 붙었습니다. 조미향이 막는 중이에요. 차정원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미향이 막는다는 말은 조미향이 위험해진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차정원은 조미향을 떠올렸습니다. 늘 웃는 얼굴 뒤로 중요한 비밀을 감추는 사람, 주하늘을 돕는 조력자, 그리고 주상철 사건의 일부를 아는 인물. 조미향이 다치면 주하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차정원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씨, 내가 갈게요. 검사보다 박경신이 먼저예요. 차정원은 그 결정을 하는 순간 한혜라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붙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혜라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등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정원아. 너는 내 방식으로 칼을 잡아. 나는 내 방식으로 왕관을 잡을 테니까. 차정원은 그 말이 들리자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한혜라의 왕관이 차정원의 피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석을 무너뜨린 다음엔 진짜 전쟁이 시작이겠네. 차정원이 복도를 빠져나가는 순간 진태석은 황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황 실장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끄덕임은 이제 무대 준비 끝났습니다 라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진태석은 입가를 올려 웃었는데요. 그 웃음에는 너희가 날 공개 처형하려고 했지? 그럼 나는 피로 답한다는 오만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같은 시간 노민구는 박경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했고 박경신은 살기 위해 차정원에게 달려가려 했으며 조미향은 그 사이에서 누군가의 손목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주하늘은 그 모든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지도처럼 펼쳐놓고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주하늘의 계산 끝에는 주상철의 죽음이 놓여 있었고 그 죽음의 끝에는 공난숙과 한혜라의 과거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안진아는 이미 주영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차정원이 지금 빠졌어요. 그 틈 놓치면 언니가 먼저 밀려나요. 주영채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을 겁니다. 주영채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엄마 공난숙을 붙잡아야 할지 진태석에게 붙어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 독이든 칼을 들고 누군가를 먼저 찔러야 할지요. 주영채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먼저 물어뜯어야 살아. 그때 진세훈도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의 손을 뿌리치고 진태석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차정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세훈은 자기 입으로 말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나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려면 진세훈은 먼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부터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세훈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피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난숙은 거울 앞에서 혼자 웃고 있었는데요. 공난숙의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절벽 끝에서 미쳐버리기 직전의 웃음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 검사 결과? 나도 궁금하지. 근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칼을 주면 되잖아. 공난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고 구 실장에게 아주 짧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황 실장 동선, 지금 바로. 구 실장은 예라고 답했겠죠. 그 예가 누구의 죽음으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는데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한혜라와 차정원은 공난숙의 장부를 무기로 진태석을 공개 처형하려는 길로 달리고 있었고, 진태석과 황 실장은 그 무대를 피로 뒤집어 엎으려는 길로 달리고 있었고, 주하늘은 주상철의 죽음을 파고들며 공난숙의 약점과 한혜라의 과거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끝까지 캐내려는 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갈래 길의 교차점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가 진짜로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사람을 무너뜨릴까요?